10월 5일 수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구로 홍성일 기자 모시고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플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 특별하게 있을까요? SNS 어플을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SNS하고 이제 게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흔히 현질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것도 혹시 구매를 하시나요? 예, 그 게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웬만한 게임에서는 그냥 몇만 원은 그냥 쓰고 간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게임에 실제로 돈을 지불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어플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애플이 이제 앱스토어 가격을 5일부터 네. 25%가량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안 그래도 물가도 오르는데 그쵸. 이 앱 가격까지 오르냐 이러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과 콘텐츠 업계에서는 또 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랑 또 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또 인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애플이 이제 기습 인상을 한 건가 봐요.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제 앱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게임 업계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게임 업계의 움직임이 사실 오늘 기사를 인식한 거 아닌가 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기사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이 3분기 글로벌 모바일의 매출이 5% 감소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속 내용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분기 글로벌 모바일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약 45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글로벌 경제 둔화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2.3% 그리고 구글 플레이는 9.6% 하락폭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매출폭 감소가 더 컸다고 하는데 이 3분기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고요. 다운로드 수는 137억 번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센서타워는 모바일 앱 시장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 전환된 것과 글로벌 경제 둔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 이런 게 있을까요? 이 기사를 보실 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 모바일 앱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보면은 또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2019년 3분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시기를 좀 맞추기 위해서요. 네. 2019년 3분기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네. 그 당시에 3분기 모바일 앱 매출이 222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센서타워의 보고서 자료고요. 네. 그랬던 것이 이제 2020년 3분기에는 전년 19년 3분기보다 32%나 매출이 급증을 해서 이 시장 규모가 293억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021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서요. 그다음 2021년 3분기 매출은 336억 달러로 그 2020년보다 15.1%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모바일 매출 앱 상승이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상. 네. 이때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퍼지기 시작해서 4월 달에 이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했던 시기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기상 맞아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작년보다 5% 감소해서 316억 달러가 45조 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물론 지난해보다 감소는 하기는 했는데요. 3년 전과 비교를 하면 19년도와 비교를 하면 이미 시장 자체는 코로나19 이후에 100억 달러 가까이가 커진 시장이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게임 시장이 조금 크게 이제 변동폭을 요즘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소세를. 네.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도 이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19년도 3분기에 165억 달러 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년 3분기에는 26.7%나 성장을 해서 209억 달러 시장으로 모바일 네. 게임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7.7%를 성장을 해서 224억 달러 시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까 12.7%가 감소한 193억 달러.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성장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 수치 자체는 2020년 3분기보다 약간 낮은 상태까지 줄어든 상태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가면 이게 3년간 지나가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유행 사태나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엔데믹 분위기로 이행되면서요. 그렇죠. 많이 사그라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시간 자체나 이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에도 달아놨는데 이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어떤 개인의 소비 위축 이런 것도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식대를 먹는 거를 줄이거나 뭐 기타 뭐 그쵸. 나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네. 거는 사실 줄이기가 힘들죠. 네. 그러면은 어디서 줄이느냐? 여가비나 이런 것들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분야고요. 네. 여기는 여가비라고 자신의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 것들이,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경제 둔화나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조금 빨리 일어났고 성장폭도 그전보다는 크진 않았고 다른 앱들은 오히려 뭐 틱톡 같은 경우에가 이번 3분기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함께 여기 대목에 있는 건데요. 네. 네, 그런 어떤 숏폼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장세는 보이고 있는 이게 좀 약간 흐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네. 게임이 한참 성장을 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네, 그렇죠. 다른 그 앱들은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이 감속폭보다 모바일 앱 감속폭 비율이 적잖아요. 5%가 네. 12.7%. 그럼 게임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모바일 앱에서는 게임이 줄어드는 것만큼 뭔가가 더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모바일 앱들이 오히려 이 엔데믹 상황에서는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환율이 네. 오르면서 게임 업계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는 그 다운로드 수 뭐 이런 것들이 줄어서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또 이 게임 시장 글로벌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매출이 많이 급감하지 않고 이렇게 해외 그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그쵸. 별로 영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실적 자체를 원으로 보고를 하니까요.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가 되게 한 80에서 90% 정도의 매출을 해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가 지금 강달러인 상황인 네. 거고요. 어떤 화폐들은 원화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원화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강달러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꼭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네. 좀 이게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왜냐하면 할 수 있겠네요.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바일 그 앱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게임 그쪽이 더욱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온 거라고 짚어주셨고, 이제 기사 내용과 좀 별개로 네. 조금 게임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또 이슈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게임 업계는 사실 조용한 편입니다. 신작 개발하고 신작을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임 시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반전할 수 있는 카드들은 게임사 입장에선 재밌는 신작을 내놓고 관심 있는 신작을 내놓고 흥행을 성공한다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주목받는 신작들이 있지만 그것들 네.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요.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아직 게임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매출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좀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게이머들의 집단 행동, 특히나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에서 일어난 마차 시위로 대변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마차 시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이 마차 시위를 보기 전에 이제 작년 초에 있었던 이제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유저들이 이제 게임사의 운영에 불만을 갖고 유저들이 집단으로 트럭 시위란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 해서 게임사들에 대한 트럭 시위가 한창 또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럼 그 시위가 뭐 우리는 이 게임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런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게임을 그만두면 되지만 내가 이 게임에다 투자한 시간과 어떤 재화와 그런 것들이 나에게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고 게이머들은 나는 이 게임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 아까 넷마블의 그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NC나 넥슨 등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집단 행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그동안 이제 게임 운영사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 온라인상에서만 끝났던 것들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뭐 확률형 게임 법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국회로도 넘어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비자의 집단 행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압박이 되는 일들이 지난해 초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현실로 나와서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리니지 M 같은 경우에 NC소프트에 문양 백업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이제 재화를 들여서 이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기존에는 이게 실패를 하면 그 상태로 멈춰 있게 돼서 다시 리셋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리셋을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게 또 확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러겠네요. 이제 리니지 그 NC소프트 측에서 이걸 저장하는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잘 찍혔을 때 만약 그걸 5번을 찍는다 그러면 3번까지 잘 찍혔을 때 여기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볼게 해서 리셋을 해서 또 거기 저장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필요한 재화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NC소프트가 유저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럭 시위가 일어났었고요. 그러면서 리니지 M에
매출도 떨어지는 물론 이 매출 순위가 밀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우마무스메와 같은 경우에도 네, 방금 전에 네. 이제 창에서 그 우마무스메를 잠깐 띄워주셨거든요. 우마무스메가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뭐 어떤 게임인 건가요? 거의 여성 캐릭터들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마무스메는 이 일본에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요. 네. 모에화라고 하죠. 저기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다 하나같이 현실에 있는 경주마들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캐릭터들이고요. 그래서 저 여성 캐릭터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실제 있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과 또 이 캐릭터와 이런 것들이 다 팬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경막 게임인 겁니다. 말을 약간 의인화해서 네, 캐릭터를 그렇죠.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우마가 붙은 거구나. 네. 우마가 말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한국에 나올 때도 크게 관심을 받아서 큰 인기를 끌어서 하루에 뭐 매출이 어떤 기사에 보니까 150억? 내가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매출이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기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 되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하면은 이제 키타산 블랙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태인 거죠? 키타산 블랙은 이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인데 이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로 뽑힌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이 키타산 블랙인데 이거를 뽑는 이벤트가 일본에서는 1년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 달 만에 조기 종료를 했고 이거는 또 이제 포인트를 모아서 이걸 픽업하는 형태의 이벤트였는데 이 픽업하려고 200포인트인데 이걸 190%, 180% 모아뒀다가 한 번에 이걸 하려고 했던 유저들이 갑자기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네요.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를 얻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했지만 리세마라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다시 뽑기거든요. 다시 뽑기. 이게 돌렸다가 다시 뽑고 돌렸다가 다시 뽑고 이 반복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이게 어느 일정 횟수가 넘어가면 게임에서 갑자기 4080이라는 4080 오류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서 이 리세마라가 제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제 이거 송지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불만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차 시위가 이때 이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판교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사태가 커지니 마차가 등장한 건 트럭과 또 다른 그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사들에서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제 유저 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된 이 결정적인 사태가 이때 벌어졌던 게 뭐냐면 이게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된 건가요?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이제 집단 소송까지 간 건데 이 아까 포인트가 사라졌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에 나왔던 그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고객님 개별의 선택이고 피해라 보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칭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쓴 용어 중에 누카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야 게임사 간담회에서 누카렵을 시전했다라는 얘기가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닌 겁니다. 이거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말을 이제 줄인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너무 화라산처럼 이 논란이 커지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조계현 대표가 직접 이제 간담회 이후 며칠 후에 나서서 사과를 하고 서비스 개선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 키타산 블랙 이벤트 같은 경우도 재개되고 포인트가 없어졌던 사람들도 포인트를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집단 소송을 했던 인원 중에 44% 정도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굳이 집단 소송까지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소를 취소했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소송을 취소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이 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니까 이 정도면
지켜볼게라고 하는 여론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트럭이나 지금 최근에 했었던 마차 시위까지 보면서 게이머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겜돌이라고 불렸던 그때를 넘어서 어떤 한 시장에 제대로 된 소비자로 나서게 된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다 이 사태로 갑자기 순위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되니까 다시 매출이 또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게이머들이 진짜 본격적인 이 시장의 소비자로 나서게 됐구나. 이제 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그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게임 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서비스 개선 측면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저 반응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됐고, 왜냐면 게임 유저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순간 이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네.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예. 네, 소비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나서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사와 관련해서 이 모바일 게임의 앱이 어떻게 감소를 하게 된 건지, 매출이 어떻게 감소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이 게임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네. 게임 업체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1시에 인사를 드렸는데 내일은 또 원래 시간대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11시 반에 방송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